근데 사회가 진작하는 방향은 전부 돈이에요. 저에게 돈을 어떻게 저축하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거는 가장 실패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개념은 먹고 살고 비바람 막아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투자적 개념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제가 좋아하는, 그러니까 덕후가 된 게 최강야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인데, 저는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좋아하게 됐어요. 저축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돈에 대한 관념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저축은 여러 가지 개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에 대한 저축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결국 이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었을 때 내 주변에 남아있는 친구 수가 3명이 되어도 그건 성공한 삶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축 그러면 돈 이야기를 먼저 하니까 그런 건데, 자 그러면 내가 사람을 갖다가 저축을 했다라고 하는 그 관념에서 놓고 보면 그 사람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돈이 중요했겠어요? 사람이 중요했겠어요? 사람이 중요했겠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 용어로 사람이 중요하다, 저녁이 있는 삶, 사람답게 살자, 보통 사람, 전부 사람 이야기를 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 다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사회가 진작하는 방향은 전부 돈이에요. 왜? 의과대 보내려 그러지, 법대 보내려 그러지, 누가 저 공장 가서 공과대학 다니라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그러니까 이중성이 있는 거죠. 저에게 돈을 어떻게 저축하면 되냐 이렇게 물으시면 그거는 가장 실패하는 방법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제로섬이에요. 딱 내가 모든 것을 놓았을 때 나한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서울에 집도 없어요. 지방 천안에 집 한 채가 있어요. 1997년에 일산 집을 팔고 산 집 하나. 8,700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 한 2억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에 있었으면 벌써 몇십억이 됐을 건데 천안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라고 하는 개념은 먹고 살고 비바람 막아주면 되는 것이지 어떤 투자적 개념으로는 저는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뭐 부모님한테 교육을 안 받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또 부모님이 돈이 많아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일단은 제 생각이 그래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저축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국민연금 세대예요. 그러면 퇴직연금 있죠? 그다음에 개인연금 있죠? 그럼 이 3개 정도가 되면 나중에 내가 리타이어 은퇴를 하고 나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는 내가 소득이 생기지 않을까 가만히 있으면 그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산다. 왜? 30대부터 40대까지, 40대부터 50대까지, 50에서 60대까지 쓰는 비용과 60에서 70, 70에서 80 쓰는 비용은 체감해요. 체증하지 않고 체감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30대에서 40대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40대, 50대 돈 제일 많이 써요. 왜? 애들 교육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30대, 40대 100만 원 기준으로 70만 원 쓴다면 40대, 50대 한 130만 원 쓰고요. 그 다음에 50대에서 60대 다시 100만 원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 내면 100만 원이 돼요. 그러면 60대, 70대는 한 80만 원으로 떨어지고 80대에서 90대는 60만 원으로 툭 떨어져요. 그러면 그 수준만 맞추면은 내 개인과 부인이 먹고 사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전제 조건이 붙죠? 뭐가 붙죠? 내 자식과 자녀들은 내 도움 없이도 스스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요. 그게 지금 안 되잖아요. 그 충분 조건이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나서야 되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서야 돼요. 어떻게? 사교육 시켜야 되고요. 영어하는 유치원 보내야 되고요. 그런 현상들이 저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또 장사하잖아요. 표장사하잖아요. 어떻게 장사해요? 애 놓으면 1억 줄게, 애 놓으면 1,000만 원 줄게, 육아비 얼마 줄게. 아니 세상이 무슨. 그래서 저축이라는 개념에서 놓고 보면 저는 첫째, 사람에 대한 무한 신뢰를 가져온 생활을 한 것 같다. 금전적인 저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합하면 내 노후는 소비가 체감할 거니까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집이 천안에 있는 것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애들이 각자 독립해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는 그 충분 조건도 어느 정도 채워진 것 같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건 저에 대한 특화된 내용이잖아요. 일반 국민들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 젊은 세대가 30세 결혼을 해요. 30대 초중반에 결혼을 하시더라고요. 그럼 30대 결혼을 할 때까지는 마이너스 통장이잖아요. 부모님한테 돈 받아 쓰잖아요. 마이너스 통장. 그럼 30대부터 돈 받아요. 돈 벌면 부모님 갖다 줘요? 아니면 자기가 챙겨요? 챙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적금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대부터 60세 은퇴할 때까지 30년은 돈을 버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통장은 부모님이 오롯이 책임이 있고 30대부터 60대는 우리가 돈을 벌어요. 평균 연봉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앞으로 희연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인플레이션도 감안하고 해야 되지만 1억이라고 치세요. 평균 연봉 30년 동안 내가 1억을 받는다. 그러니까 뭐 대입 초봉 5천만 원, 6천만 원 하지만 중소기업도 틀리고 여성, 남성 비용이 다 틀리지만 이 급여가 평균적으로 그냥 1억이라고 치자고요. 인플레이션 다 감안해서. 그러면 내가 일하는 동안 직장 옮긴다 하더라도 바로바로 옮길 수 있고 또 한 직장에 계속 붙어 있을 수 있고 어쨌든 30년 내가 딱 일을 했을 때 연봉 1억을 받는다. 그럼 30년 동안 내가 버는 돈은 30억. 세전세후, 세전. 진짜 세금 떼겠습니다. 30% 떼겠습니다. 물론 더 많습니다. 1억이면. 30%를 뗀다고 하면은 30억에 30억이면 9억. 9억 되면 21억. 건강보험료, 그 다음에 각종 공과금이라 그래야 되나요? 기타 준조세, 연금 같은 거. 그것도 한 5% 나가요. 그래서 한 10억이 나간다고 계산을 하세요. 그럼 20억 남았죠. 자녀 한 명을 낳았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양육비 얼마 들어요? 대학 때까지 5억 들어요. 그럼 2명 낳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20억 들고 있어요. 세후에. 2명 놓으면 5억이니까 10억이잖아요. 10억밖에 안 남잖아요. 집 얼마예요? 서울의 아파트 가격 평균 7억에서 한 9억 정도 해요. 과거에는 한 5억 정도 했는데 그만큼 올라 버렸어요. 그럼 7억 빼버리면 12억이 날아가잖아요. 20억 들고 있는데 12억이 날아가면 얼마 남아요? 8억이 남죠. 8억 가지고 30년 동안 해외여행 가야 되고 외식 가야 되고 내가 좋아하는 스포츠 해야 되고 게임 프로그램 사서 게임 해야 되고 여가 활동을 즐기는 게 8억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딱 은퇴했는 시점에 나한테 손에 쥐고 있는 거는 뭐예요? 주택 하나. 결혼하지 안 했잖아요. 60세 내가 은퇴하니까 내가 30대 초중반에 결혼했으니까 얘도 아직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애를 금방 낳았다 하더라도 결혼하지 않은 자녀 1명. 그 다음에 현금 얼마 있어요? 빵원. 다 썼잖아요. 해외여행 가고. 그러면 이 집은 누구를 위한 집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위한 집이래요. 그럼 내 노후 생활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연금 50만 원 나올라나요? 그죠? 그럼 지하철 거사가 돼가지고 이제 무료 지하철을 탄다. 근데 이것도 뭐 어느 정치인은 그것도 유료로 하겠다 그래서 한번 난리를 쳤잖아요. 정치인 치고 참 그런 머리 나쁜 정치인은 전 오랜만에 처음 봤어요. 노인분들 공짜 지하철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한번 난리가 났는지. 자, 그러면 교통비 지하철만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정신과 밥값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병원도 가야죠. 없잖아요. 그러면 생명은, 평균 수명은 지금 남자, 여자 합쳐서 87.5세예요. 85.7세 아니면 87.5세예요. 근데 앞으로 10년, 20년이 지나고 나면 90세 넘어가겠죠? 그러면 60세에 은퇴해서 몇 년을 더 산다는 거예요. 40년, 30년을 더 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돈이 아무리 체감을 한다 하더라도 30억은 아니라도 10억은 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10억을 들고 있으려고 그러면 이 주택 가격이 올라야 돼요? 안 올라야 돼요? 올라야죠. 이제 이해가 되세요? 왜 부동산에 달라붙는지? 주식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사람 몇 사람, 10사람 중에서 몇 사람 보셨어요? 많이 못 보셨을 거예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벌 수는 있었겠지. 100억, 200억,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같은데요.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축의 개념이 중요해지는데 가장 안전적인 저축이 부동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세금, 모든 인플레이션, 모든 임대에 대한 그 비용을 다 어디다 집어넣어요? 부동산에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왜? 서울의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이 110%인데 자가율이 서울은 47%예요. 그 말은 한 사람이 몇 채 가지고 있다? 2채 들고 있다. 그죠? 그러면 서울의 자가 보급률이 한 사람이 2채 들고 있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더 오를까? 왜? 돈이 서울에 있으니까 전국에 있는 분들이 전부 서울로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나 나나 할 것이 사야 되는데 나중에 이런 옥상에도 두바이에 가시면은 방글라데시나 저쪽 스리랑카 애들이 그 국민들이 일하러 와서 잘 데가 없으니까 옥상에서 자요, 전부 다.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저축의 개념을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정기적금 들고 이자율 3%, 2% 따지고 중요하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한두 명 정도고 나머지 한 60명 내지 70명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아가는 개념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잘 하시라는 거예요. 국민들 기망 좀 그만하고 제대로 국민에 대한 행복 추구권을 지켜줄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장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이 말씀하시는 지도자란 사람을 기르는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키우면 좋겠어요. 장사를 하지 말고. 진짜 그거는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할 때 사실은 우리 애들이 미국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뭐 누구나 다 그러시겠지만 아버지로서 애들에게 특별한 경제 교육을 가르치는 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 달 소득이 1,500불 장학금 외에는 없었으니까. 많지가 않았으니까. 저도 시장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티셔츠를 팔고 나름대로 이제 제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물건도 팔아보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애들을 국민학교 2학년, 3학년 된 애들에게 이래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했냐면 학교에서 했어요. 미국 학교에서. 미국 학교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냐 그러면 필드 출입이 있어요. 필드 출입이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굳이 말하면 소풍인데 소풍하고 개념이 틀려요. 어떤 거냐, 이런 놀이공원 같은 게 있어요. 그 놀이공원에 가면 상점 놀이를 해요. 다니면서 요만한 쿠폰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돈으로 계산을 해서 돈을 지불하고 햄버거를 사 먹고, 진짜 햄버거가 아니고 가짜 햄버거, 그러니까 옛날 소꿉놀이 하는 식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게임을 하면서 지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이제 필드 출입이라는데 학교에서 그런 걸 가르치더라고요. 그 과정 안에 보면 소비하는 양식이라든지 저축하는 것들에 대한 개념이 이 생활 속에 녹여들어서 애들이 익숙하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근데 미국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저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봉 20만 불이다. 그러면 세금이 한 40% 나가요. 그러면 20만 불에서 40%면 12만 불 남아요. 그러면 대개 차가 2대 있거든요. 집을 렌탈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아파트 렌탈 값이 동네마다 틀리는데 도시마다 1000불 잡고, 자동차 2대 월세 값을 한 대당 400불 치면은 800불이고요. 그럼 1800불이 나가요. 그러면 20만 불에서 12만 불 남았잖아요. 이거를 월 임금으로 치면 얼마예요? 10,000불이잖아요. 그 10,000불 중에서 제가 지금 집값, 그 다음에 자동차 값 1800불을 썼나요? 그러니까 20만 불 소득 버는 사람이 아파트에 살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소한 지금 다운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뉴욕 맨하탄 같은데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저보고 대학 교수로 이제 마지막 면접이에요. 부총장님이 오셨어요. 2005년이에요. 급여를 제가 경제학을 했는데 보통 한 10만 불에서 20만 불은 받아야 돼요. 7만 8천 불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다. 혹시 부인이 일할 수 있냐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뉴욕에 와서 7만 8천 불이면 빈민생활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안 갔어요. 그냥 리젝트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을 들어왔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집값이 비싸요. 그래도 싸게 해서 아파트에 산다고 쳐서 1800불이 일단 렌트비하고 자동차 렌트비 2대, 그러니까 저 월세 샀으니까 이제 월납금, 그 다음에 집 임대료 1000불, 1800불이 나가요. 그러면 8200불 남죠. 8200불 중에서 이것저것 미국 생활 하다 보면 보험료 내야 되고, 뭐 또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막 애들 뒤치다꺼리 하는 비용도 들고, 건강보험 뭐 그거 치면 또 한 3000불 날아가야 돼요. 그래서 내 손에 딱 잡는 게 한 3000불 내지 2000불 정도가 남아요. 그거 정말 큰 변수가 안 생기고 또박또박 모으면 저축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12만 불 버는 사람은 12만 원 버는 사람대로 한 달 딱 쓰고 나면 똔똔이에요. 없어요. 한국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한국에서는 저축할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저축할 수 있는데 무엇이 충분 조건이냐? 부모님들께서 내 생활비의 일정 부분을 부담해 주신다고 할 때, 내 애를 어느 정도 맡아서 키워주신다고 가정을 할 수 있을 때 가능해요. 이게 불가능하면 맞벌이 하는 분들 있잖아요. 부부가 예를 들어서 맞벌이 하셔가 600만 원 벌잖아요. 남편분이 400만 원, 여성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아르바이트해서 200만 원을 버셨다. 그 200만 원은 애 육아비에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남편 월급 가지고 저축을 해가야 되는데, 앞에서도 제가 계산해 드렸지만 400만 원 가지고 아파트 샀다, 애 육아한다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에 부인금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 밑으로 다 들어가면 저축하는 게 역시 없다. 그 돈을 쪼개서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모아서 나도 한번 연금식으로 한번 내가 저축을 해보겠다. 그럼 하셔도 돼요. 삼성전자 주식을 그냥 10만 원이면 10만 원 사고 매달 한 개씩 사시면 돼요. 그거 30년 끌고 모아보세요. 그러면 실망시키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에서 저축하기가 상당히 힘들다. 부모님의 도움이 없이는 힘든 것 같다. 우리 애들에 대한 저축에 대한 교육은 학교에서 시켰다. 저한테서 배운 거는 아버지가 돈을 어떻게 쓰더라 하는 거는 곁눈으로 보고 배운 것 같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큰 돈은 잘 안 씁니다. 저희 애들 같은 경우에, 아들 같은 경우는 컴퓨터 쪽을 하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가 돼가지고 돈을 한 판 사면은 큰 거를 막 지르더라고요. 뭐 몇만 불짜리 막 사고 막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전에는 뭐 다른 건 별로 안 쓰고, 우리 딸내미 같은 경우에는 아주 알뜰하게, 엄마한테 배웠는지 몰라도 알뜰하게 또 생활을 하고, 하여튼 저들에게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는 자녀들은 없습니다. 그 덕분에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집사람하고 저하고 제가 버는 걸로 많이 벌면 많이 쓰고 적게 벌면 적게 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Seeing is believing이고요. 해봐야 돼요. Learning by doing이에요. 해보면서 느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목하듯이 던져놓는 것이 잘하는 거냐? 잘하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개개인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방목했어요. 경제학 교과서 맨날 들고 있는 사람이라서 수요 곡선이 이렇고 저축을 해야 되고 개인 라이프 사이클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한테 그런 거 가르칠 내용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아버지 엄마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용을 듣게끔 하고 보게끔은 해줬지만 그거를 앉아라 이렇다, 방금 시청자분한테 말씀드린 대로 30대 네가 결혼하면은 60대 은퇴할 거니까 얘기 맞춰서 저축을, 그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각자의 개성으로 부모님에게 받은 그 성격을 받아서 돈 쓰는 스타일도 다르고 돈을 아끼는 스타일도 다르고 다 다르더라고요.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인간적인 행동 가운데에서 저축하는 방법, 돈 버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이 그게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로 만들 수는 없는 것 같아요.